자, 우리가 터치했을 때, 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 손글씨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걸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이 손글씨의 선에, 손글씨에서 그려지는 선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페인트의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주는 거 한번 설정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러.red라고 하면 빨간색이 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set stroke width라고 하면 굵기를 바꿔줄 수 있다. 자, 10.0처럼 좀 굵게 한번 바꿔본다.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닛에서 페인트 객체의 속성을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선을 드로우 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걸 써서 좀 더 부드럽게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자, 패스라고 하는 게, 자, 패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변수로 자, 패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자, 패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자, 여기 액션 다운이라고 했을 때 그때 뭐예요? 패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move t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 current x와 current y, 자, 눌려졌을 때 좌표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해요. 자, 패스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좌표 값으로 처음에 갖고 있게 됩니다. move to라고 하면 그래서 그 좌표 값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좌표 값을 이전 좌표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자, 이동을 할 때는 그 이동한 위치까지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move to라고 하고 여기서 draw line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 pass라고 하는 걸 써서 좌표 값을 바로 넣는 게 아니고요. pass라고 하는 걸 써서 뭘 넣냐? 자, quad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까지 해서 부드러운 커브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old x와 그죠? 얘가 어차피 다운했을 때는 얘가 old x로 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old x와 old y부터 해서 자, current x와 current y까지 한번 넣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러면 좌표값이 좀 튈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러면 그거를 cx, cy라고 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센터 값인데요. 자, 그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float라고 해서 자, c 센터 x가 돼요. cx가.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에 자, current x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current x 플러스 old x 그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2.0f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센터 x가 나오게 되고요. 센터 y도 만들 수 있겠죠? 센터 y라고 하는 거는 current y 플러스 old y라고 해서 2.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센터 x 그 다음에 센터 y로 쿼드 2를 한번 해주고요. 이 패스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mcanvas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draw p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패스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뭔가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려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패스라고 하는 게 커브를 이용해서 그려주니까 좀 더 부드럽게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런 형태가 되는지 그 다음에 페인트 속성이 약간 바꿔졌는데요. 자, 바꿔준 속성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컬러, 색상 선택하는 거라든가 굵기 선택하는 거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걸로 격자 만드는 거는 우리가 선택 위젯에서 해봤죠. 그리고 그 각각의 뷰는 어댑터 패턴을 쓰니까 어댑터에서 get 뷰에서 리턴해 주는데 get 뷰에서 리턴해 줄 때 그 각각의 뷰의 백그라운드를 지정된 색상으로 색상은 미리 뭐 다 값을 넣어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자, 그게 그 그리드뷰의 각 격자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자,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에러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요. 여기 no filter라고 하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에러 메시지가 있는 곳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저기 갔더니 페인트보드의 78번째 라인이 되네요. 자,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 78번째 라인 여기 선택하고 show line numbers라고 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how line numbers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널이래요. pass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질 않았네요. 그러면 pass라고 하는 객체가 new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걔가 없으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에러가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pass라고 하는 객체를 아예 위에서 만들어 버릴까요? 네,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it에서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pass라고 하는 거는 new pass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별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 수정을 해나가고 하면서 에러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그 에러가 왜 생겼는지를 알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에러가 안 생기면 오히려 나중에 실제 앱을 만들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이 이게 뭐예요? 선이 아니라 필이 돼버렸네. 아하, 이게 필이니까 자, 필이라고 하는 걸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인트 속성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게 페인트 속성 init 안에서 설정을 할 때 paint.set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합니다. 스타일.stroke라고 해서 선을 그려주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완성된 기능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앱에다가 복사해서 쓰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앱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자, 손글씨 기능을 넣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을 이해해야 단순히 손글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픽을 이용해서 뭔가를 그리는 다른 뭐 그래프를 직접 그려야 된다거나 이겠죠. 이미지를 가지고 뭐 공장 자동화 같은 기능에서 그래픽을 선택했을 때 이미지가 싹 바뀌는 거, 그러면서 뭔가 제어가 되는 거, 이런 기능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그려지죠. 자, 이게 여러분이 베스트 페인트 보드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색상 선택하는 대화 상자 띄우고 그리드 뷰에서 선택하면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돼요? 페인트 속성의 set 컬러나 set stroke width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붙여주시면 자, 같이 제공된 샘플 프로젝트의 페인트보드 기능과 같게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인트보드 기능, 손글씨 쓰는 기능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픽 기능 재밌죠? 자, 여러분이 자꾸 하셔서 그래픽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스텀 뷰를 만들 때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이 더블 버퍼링을 그려지고 최종적으로 뿌려지는 게 온 드러다. 터치 이벤트는 온 터치 이벤트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